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 전주는 판소리가 나고 자란 판소리 본향이죠. 조선 후기 전라감영에서 시작한 전주 대사슴 놀이를 비롯해서 전주에는 판소리와 관련된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판소리 본향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리길을 오롯이 걷고 있는 명창 어른들이 전주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전주 한옥마을 온고을 소리청에서 우리 소리를 알리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이신 김영자 명창을 모시고 소리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소리하는 김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야 뭐 항시 소리 하는 사람이라 네. 지금도 나이는 먹었어도 네. 공연하고 또 요즘은 애들 가리키는 게 그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정하신 이유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글쎄 그럴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만 사는 주부보다는 활동을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점에서 조금 나이가 덜 먹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명창께서는 고향이 네. 유적은 아니에요. 대구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대구 출신인데 판소리를 하다 보니 아니 대구 사람도 이렇게 판소리를 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대구에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 때만 해도 예. 요즘은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제 때는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판소리 하는 게 아버님 덕택으로 이 판소리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네. 그러면 소리와 연관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건가요? 소리를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이 판소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농악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6, 7살 그 시절에 축은기를 눈만 딱 뜨면 머리 위에다 놓고 네네. 틀어요. 그러면 옛날 선생님들 소리 지금이니까 알지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네. 뭐 이동백 선생님, 뭐 이런 정정열 선생님, 이하중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소리를 이렇게 틀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판소리를 할 운명이었는지는 몰라도 예.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하게 됐어요. 소리를 따라서.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했습니다. 아, 그때가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명창께서 네. 어렸을 때 소리를 또 따라하고 네.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요. 아, 싫어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도 네. 저보고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너무 고생된다. 아, 너무 고생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네. 사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조금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라 그럴까, 뭐 소리가 뭐 저거 무당이다. 또 뭐 기생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죠.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또 빚을 못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렸죠. 네.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게 운명이었는지 글쎄요. 네, 소리의 길을 쭉 걷고 계십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분명히 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첫 스승이었던 정권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선생님들을 또 거쳐오면서 네. 소리길을 오롯이 또 걸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 잊혀지지 않는 스승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첫 선생님은 정권진 선생님인데 네. 제가 사실은 성우향 선생님한테 네.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소리를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하는 것도 성우향 선생님의 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선생님한테서는 정말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요즘은 그 합숙이라는 거 뭐 상공부 간다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럿이 가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딱 저만 데리고 네. 공부를 3번을 갔어요. 어, 둘이 네네. 뭐 절에도 가고 뭐 어디 그냥 이제 주택 같은데 아주 산속에 그런 거 얻어가고 갔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예. 가르쳐 주신 분이 성우양 선생님. 그래서 저는 항시 그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제가 수군가를 하잖아요.
수군가 제가 사실은 이 보유자가 되기 전에는 수군가 준 보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광수 선생님 옛날 고제 드럼 그거를 너무너무 그 선생님한테 제가 잘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시고. 네, 두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죠. 네. 옛날에는 그렇게 스승의 댁에 가서 네. 집에 가서 이렇게 소리도 배우고 그럼요. 저 식사도 같이 차려드리고 그럼요. 집안 일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배웠다면서요. 네, 제가 성우양 선생님한테 갔을 때 네네. 제가 가서 밥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아 진짜로? 진짜 집안일 다 하셨구나. 다 했어요. 우리 명창께서도. 네, 밥 차려드리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도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예. 26, 7, 그 정도 됐을 때 아, 국립극장 그래요?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가게 됐어요. 성인이었을 때 네, 그렇게 또 배우셨군요. 시골에서 소리 많이 했는데 예. 국립극장 들어가니까 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어허. 촌스럽다. 아. 뭐 소리가 그 습관이 있다. 하하. 뭐 시골 소리 한다. 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된 분이 성우양 선생님이시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립창극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셨나요? 거운 20년을 했어요. 오, 네. 제가 원래 7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립극장 75년도 10월인가 11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주인공을 심청이도 하고 춘향이도 하고 했어요. 네.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소리를 갖고 트집을 잡아요. 시골 소리 한다고.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리니까 이렇게 살도 찌지 않았고 얼굴도 그렇게 못난 얼굴도 아니었고 제가 연극을 잘했어요. 창극. 네.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나는 잘하는 걸로 알고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네. 그쪽에 가니까 소리에 트집을 잡아요. 연기에서는 트집을 안 잡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2년인가 있다가 네. 다시 나왔어요. 다시 소리를 나와서. 다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그렇게 배우신 그래서 거군요. 선생님한테로 가게 된 겁니다. 입단하자마자 심청이, 춘향이 네, 그러니까 한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하니까 난리가 났죠. 약간 시샘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닌 사람을 아. 시골서 느닷없이 와서 아하. 왜 이렇게 주인공을 시키냐. 야.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런 면이 100% 있었다고 생각돼요. 저라도. 그렇군요. 오히려 또 그런 시샘과 질투가 있어서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리를 더욱더 연마할 수 있는 그러죠. 기회가 된 거네요. 제가 제 숨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숨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것 때문이구나. 내 소리가 이런 점이 있구나. 그래, 나는 안 하려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고 네. 하려면 다시 해야겠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죠. 참 영창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쓴소리 듣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 질투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성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발돋움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네. 마음 먹으면 그 높은 곳으로 더 성장할 수 그래서 있는 저는 기회를 내가 좋은 만들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하.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네. 무대를 서면은 예. 제자나 같은 동료한테 나 이거 좀 봐주라. 지금도. 네. 야 이렇게 할 때 어떻대? 야. 이렇게 할 때 또 창극할 때도 옛날에 국립에 있을 때도 그 이제 리허설할 때 맨날 봐주라 그러고 그런 거 지적해주라고. 네. 선생님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눈에 거슬리는 거를 지적해주라. 야. 저는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근데 않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네. 뭐라 하면 싫어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신 네. 김일구 선생님과 함께 국립창극단에 재직을 하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니, 웃지 못할 일보다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래요? 선생님이 원래는 아쟁으로 들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남자들이 좀 없었어, 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허기 선생님이 네. 그 연출가이자 그것도 극장장까지 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창극계로는 유명하신 연출가예요.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자꾸 무대로 올라가라. 저는 반대했어요. 왜 같이 하면 어색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그럼요. 무대 위로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그럴 서로 수도 있고. 손해 보는 점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는 못하게 했는데 그래 올라와가지고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웃기는 면이 많이 있어요. 김일고 선생님이. 네. 웃기는 면이 많이 있고 또 둘이 주인공을 이렇게 더블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시샘하고 샘하고 이런 일도 많고 이제 주인공을 맡으면은 예. 저는 딴 사람하고 맡고 김일구 선생은 안숙선 선생하고 맡아요. 그래서 하루씩 더블 하는데 자기가 안 하는 날은 또 딴 역할을 나가줘야 돼. 예. 근데 정말 우스운 일을 많이 해요, 그분이. 수군가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토끼가 아니고 안숙선 씨하고 김일구 선생님이 하는 날은 우리가 또 딴 거를 해요. 네. 우리 딴 팀은. 역할을. 네. 근데 막 제가 우리가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네. 객석에서 웃어서 난 아직 출연도 안 했어, 토끼가. 막 웃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김일구 선생님이 그렇게 웃겼어요. 그 화사를 그리라는 데서 토끼 화사 이렇게 그림 그리라는데 예. 시험을 원래 이렇게만 다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여서 이만큼 긴 거를 붓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시험을 딱 잡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막 단원들이 다 웃었죠. 와, 객석에서 난리 나서 웃었어. 유머러스 하시다. 그래. 그게 본인 기획인 거잖아요? 본인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연출한테 혼나는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다 웃어갖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을 잘 저질러요. 옆에서 그러면 사고 많이 치면 이렇게 난- 수습하러 다니는 역할 하신 거예요? 우리 당황하지요. 명창께서. 예. 근데 연출도 그걸 본 게는 막 안 웃을 수가 없는데. 웃기긴 한 거야. 웃기기는. 연출 선생님도 웃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혼났어. 그리고 웃으면서 막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지. 그 중에서 가장 웃지 못한 사람은 한 분이었다고. 저는 당황하죠. 못 웃죠. 그런 일 저지를 때마다. 그런 일을 잘 저질러요. 엉뚱하게. 요즘도 좀 그런 역할이십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근데 이제 참 다른 게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안 해요. 그래요? 근데 남을 만나면은 네. 말도 못하게 재밌는 양반이라. 그렇구나. 네.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일단 말이 없어. 그래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2004년에는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장도 이렇게 역임을 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서울에서 전주에 온다고 하니까 네. 그 사실 이 서울 국악인들은 이제 서울의 터를 잡고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네트워킹이라든지 자기 무대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자리도 그러죠. 잡히고. 완전히 잡힌 상태죠. 근데 전주로 온다는 것은 이거 주위 사람이 너 그러니까. 3개월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 오려고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구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다가 막 둘이가 주인공 다 해먹는다, 뭐 어쩐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샘이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시 들어오라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김일구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냐면은 국립국악원으로 가셨어요. 거기 계시다가 당신이 정년을 하니까 네. 무조건 시골 가서 요즘 그거 무슨 프로그램이지 시골에서 사는 거? 시골에 사는 거예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자연인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는 게 시골 가서 산소에 가서 살고 싶대요. 자기는 뭐 만들고 나무 심고 그게 취미래.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창극단에 있으면서 그때 지도위원 할 때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고비를 올라가면은 이제 음악 감독, 예술 감독을 할 건데 네네. 그거를 못 오게 하고 희연히 시골로 간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로 갔냐?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일구 선생님도 남도예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고향도 아닌 대구도 아닌 전주로 오게 됐어요. 그러게. 그게 왜 그랬냐? 네. 전주하고 교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대회도 많이 했고 공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이제 인맥이 있는 거죠.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리 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 오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아이고 전주 가서 살아봐라. 석 달만 살면은 내가 손에다 장기질 난다. 심지어 이런 말들도 했어요. 어떻게 와보시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제가 여기서 몸담고 사니까 잘했다고 그래야죠. 어쨌든 저는 못된 거는 없으니까요. 네. 더 좋아졌으니까.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장 역임하시면서 전라북도의 또 판소리 성장에 큰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올린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정말로 많은 작품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했던 거 도로 이제 하는 식 아니면 단막 장극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저는 작품다운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남는 게 견훤이라는 작품하고 네. 그 또 이제 장희빈, 뭐 벙어리 삼룡이 하여튼 많이 올렸어요. 네. 많이 올렸는데 물론 이조극은 말할 것도 없고 춘향전 뭐 이렇게 많이 올렸지만은 특히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작품은 네. 장희빈 그리고 견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창극단도 많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편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있을 때보다는. 네네. 그전에는 저희 뭐 3,500 이걸 가지고 그 대작을 올리는데 의상이며 소품이며 정말 힘들죠. 장치에 复杂하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또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림도 없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작품을 정말로 연기와 소리로 창극이잖아요, 첫째. 예, 네. 그러니까 극도 잘해야 되지만 첫째는 창을 잘해야 창도 되고. 잘해야 돼. 네. 우리가 극단 같으면 극으로만 이기지만은 일단은 주인공을 맡았거나 무슨 큰 배역을 맡은 사람은 극도 중하지만 창이 일단 잘 맞아요.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를 했을 때 얼씨구 기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단장을 하면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작창을 꼭 맡게 돼요. 그리고 제가 창극을 하던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 작창이라는 게 판소리를 잘한다고 작창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양으로 했는데 연출이 갑자기 이거 여기는 진양이 안 됩니다. 자진머리로 바꾸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고심해서 예. 견훤이란 작품을 하는데 그 서막 막 열 때 소리와 네네. 그때 휘나리 소리 같은 거는 정말로 수십 번을 제가 고치고 또 고치고 제일 신경을 썼던 게 정말 견훤 고되셨겠다.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억도 남고 예. 또 관객들이 보고 참 장치는 미비하다. 그러나 너무너무 극이 좋았고 소리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는 기자분들도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고 소리가 다 연극을 살렸다. 네. 작창이. 그래서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으로 승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잘 봐주셔서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네. 잘 봐주셨나 봐요. 우리 김영자 명차께서는 1981년에 수군가 전수생으로 지정된 이래 네. 수군가를 가장 잘하는 명창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계신데요. 국가무형문화재는 또 심청가로 네.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이유라기보다 네. 이렇게 30년을 넘게 수군가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가더라도 네. 뭐 딴소리를 하라고 안 합니다. 수군가 수군가만 해주세요. 근데 또 심청가로 받으시고. 근데 이제 네. 이상하게 그때 2000년도에 네. 어떻게 명시가 됐냐면은 아무나 문화재 원서를 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서울에서 자꾸 연락이 와 그 심청가 요번에 떴는데 예. 후보를 저 문화재를 뽑는다는데 그거를 넣어라. 어허. 근데 내가 수군가를 30년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내가 심청가를 넣겠냐. 안 하겠다. 이제 나는 너무 고지식해. 한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었군요. 그리고 내가 수군가에 대한 자존심. 이해가 좀 안 간 거예요. 30년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심청가를 갑자기 넣냐 이렇게 했더니 자꾸 넣으라고 주변에서. 주변에서.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넣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밤에 쓴 밤새도록 썼어요. 아드님께서. 네, 5시까지 썼대요. 아드님께서 그 고생하셨구나. 서류를 네. 하고 제자가 네. 문화재청으로 직접 갖고 갔어요. 이야. 오늘이 마감이니까. 이야.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서류를. 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해갖고 이렇게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갖고 오는 것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은 안 된다. 청에서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끝인데 바로 옆에가 우체국이 있었대요. 문화재청 옆에가. 예. 그러니까 가니까 문 열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특특배가 있대요. 예. 그래서는 그게 이제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지 그래갖고는 바로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 그렇게 된 거구나. 거예요. 뭐 서류로도 뭐 우리가 그때 보내는 거 놓쳤으면.
놓쳤으면 이제 제가 수군가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수군가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은 수군가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또 심청가로는 무형문화재인 거고 수군가로는 내 주특기인 거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소리한 사람이 네. 뭐 오바탕 중에서 뭘 못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심청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심청가만의 매력은 과연 또 무엇일까? 뭐 들어보면 어떨까요? 첫 마디가 어렵다. 수군가보다. 아 그래요? 네. 심청가가 더 물론 어려워요? 시간도 길지만은 예.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심청전은. 아하, 그러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각시 부인 죽어서 울고 불어하니까. 생각나고 계속 우는 장면이라 이거를 그리고 공력이 그거는 남자처럼 툭툭 치고 가는 소리고 하하. 수군가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트는만 그 고째라는 거 그런 것에 또 매력이 있지만은 심청가는 제가 이제 수군가만 쭉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심청가를 그냥 어쩌다가 해주라고 하면 했을까 잘 안 하게 되고 애들도 또 수군가만 배웠거든요. 하다 보니까 심청가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이게 전부 다 통곡하고 우는 거잖아요. 하하. 즐거운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다. 제가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저는 또 나이 먹으면서 그 소리의 가사가 예. 제가 뭐 그 한문을 일일이는 풀이를 못하지만은 소리의 염맥으로 해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의 너무너무 좋은 가사 이런 거를 누가 도대체 썼을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더 깊이 있게 네. 이제 누가- 판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들을 해요. 어떤 소리를 뭐 소리가 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정말 심청전만큼은 강산째 하하. 최고다. 이 말들을 명창님들도 다 해요. 그렇구나. 소리하는 사람들도 다 하고. 네. 참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이 소리가 네. 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네요. 지금 나이 먹어서 하니까 네. 지금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왜 내가 옛날에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건 좀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생기죠. 그때는 막 목만 지르고 막 상처만 잘 나면은 소리인 줄 알았거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리는 목이 상처만 난다고 소리가 아니라 소리는 매끄럽게 잘 끝을 갖다 놔야 하는 거. 하하.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네. 공부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영재 명찬님의 소리 인생과 또 소리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이 발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한 말씀 해주시면 뭐 어떨까요? 철학까지 담긴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이제 국악원에서 학예사로 계시는 그 김정태 선생이 와서 네.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번에 국악원에서 선생님을 추천해서 뽑혔는데 네. 이거 좀 책 좀 씁시다. 그러는데 난 쓸거리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그게 책에 실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 왜 계속 겸손하시네요. 피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내가 너무 바빠. 바빠서 또. 네, 진짜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나 안 하고 싶다 자꾸 했는데 네. 이제 하게 돼서 진짜 여러 번 만나서 자꾸 모든 줄거리를 잘 내가 말을 하고 해야 잘 담아지는데 예. 제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 번 못해서 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미비한 점도 많고 네. 네, 또 그걸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적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나름대로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생각이 났고 그렇군요. 내가 또 이런 점도 있었던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그걸 쓰면서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내 그래요. 부족했던 점을. 그리고 아쉬웠어요. 가족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판소리 명문가시죠? 예, 전주 대사슴 놀이 판소리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부 명창에 이어서 아드님께서도 김도현 명창께서도 이 전주 대사슴 놀이 대통령상 또 출신이기도 하고 현재 또 그 며느리도 소리길을 걷는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군인
김일구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하자면 예술가의 동지로서는 또 어땠고 또 부부로는 또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사실 부부간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요. 딴 사람들은 이제 반반이에요. 예.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야 부부간에 하니까 너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절차 탁마도 하고 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네. 또 예술 하는 사람들은 네. 또 시기가 많아요. 그래요. 네. 두 내오간에 다 해먹어라. 아, 그런 식으로. 쉽게 말했어. 아하. 그리고 애로가 물론 일단 다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죠. 둘이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가든 무엇을 가든 꼭 같이 다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은 눈치만 이렇게도 무대에 섰을 때는 자 이거 잘라서 가자. 어떻게 하면은 금방 건너뛰어도 딱 받아줄 수 있고 와. 둘이 그렇게 호흡이 맞죠. 눈빛만 딱 주고받아도 딱 아는구나. 그 정도로. 야.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많고 네. 또 저는 창극하고 판소리만 하지만 김일구 선생은 오만 악기를 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성음에 대해서는 그 음정과 성음 네.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해줘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죠. 아, 그래요? 네, 예술가의 동지로서는 정말 최고의 그렇죠. 동지네요. 남편으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집에서 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만이죠. 그리고 뭐 묻는 거 외에는 말 안 해요. 아, 웃는 거 외에는 네.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화내는 거 외에는 말을 안 왜 해요. 그러신데? 예. 그 성질 묘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참 성격 묘하게 쓰네. 네. 제발 나랑 말 좀 합시다. 어. 내가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요즘은 늙으니까 이제 같이 건 50년을 살다 보니까 네. 같이 어이 왜 그런가 자네는 내가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컸다 김영자나 그리고 가끔 웃어요. 그렇구나. 저랑 방송 같이 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으시고 아유, 말씀도 너한테는 많이 하셔서 재밌어요. 아, 재밌으시겠다 우리 김영자 명객께서 얼마나 즐거울까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재밌냐고 그래요. 저렇게 선생님이 재밌는데 김영자 씨는 얼마나 재밌는 인생을 사냐고 안 아이고 억울해. 재밌어. 아이고 억울해. 속상해. 남편으로서는 좀 제로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많이 오면은 술 나오겠죠? 여기까지. 네. 그 대를 이어서 또 아들과 또 며느리도 소리길을 겪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이렇게 소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명창집안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라 그럴까. 자랑이라 그러면 남 못하는 걸 가족이 다 하니까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그렇지만 다 애로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애로가 많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네. 내면적으로는 서로가 네. 왜 또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 아빠의 그 그늘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며느님 어쨌든 뭐 아들은 핏줄이니까 며느님은 소리를 하면 네. 우리 그 시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좀 앞에서 좀 소리도 한 번씩 하고 그러나요? 눈치 보여서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아니. 생각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예. 안 그래도 며느리가 되기 전에도 예. 어려운 선생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엄청 이제 어렵죠. 며느리가 된 게 더 어렵답니다. 아 며느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 더 어렵고 더 무섭대요. 예. 사실 저한테 공부를 하거든요. 예.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공부를 해서 뭐 수군가도 제일 먼저 수군가 배워서 완창도 하고 네. 심청가도 배워서 완창도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무섭고 어렵답니다. 제가 무섭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예. 이제 소리할 때는 무서워요. 가르칠 때는. 엄격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세밀하게 하니까.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못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자기는 굉장히 좀 그렇게 힘들겠지요. 그게 정석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느는 거고. 근데 사실 힘들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힘들고 무서워야 더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우면 못한다. 근데 사실 또 너무 무서워도 못하는 수도 있어요. 네. 왜 내가 옛날에 김소희 선생님한테 가서 흥부가 배우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알던 것도 카페 가면 떨어갖고 잊어먹어. 긴장해서. 네. 아, 그런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9년이 되니까 네. 자꾸 제가 풀어주죠. 풀어주고 일단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말이 없어. 아, 그쪽도 말이 없어요. 아예 말이 없어. 사람은 좀 이렇게 서로 모여서 네. 저 국립에 다니잖아요. 걔도 남원 국립. 네. 이렇게 좀 모여서 말도 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구나. 일단 말을 안 해.
아니 아들인 김돈명창도 말이 없다면서요? 말 없어. 집에 가도 말을 안 는대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것은 네. 우리 손주만 해요, 말을. 아 손자만 해요. 아빠, 엄마 말 안 하는 것을 우리 손주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네. 그 소리 참맛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연륜이 꽤 있으셔서 여러 가지 몸도 좀 아프시고 관절도 아프다고 하는데 소리하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야 이게 소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거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럴까? 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소리를 해야 된다. 근데 젊었을 때보다 많이 긴장이 돼요. 이제 무대 서서 소리 오래 하는 게. 그러는데 그날 소리가 다행히 잘 풀렸어. 예. 잘 풀려갖고 잘 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그 뽑아내는 소리가 달라지죠. 네. 소리가 안 앵겼을 때 하는 것과 자기가 소리가 앵겼을 때 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는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안 썼던 목도 나와. 그리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소리를 잘못 갖다 놨을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 어머 이 소리보다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소리보다 이 목이 훨씬 좋고 더 좋구나. 이러면서 하면서도 제가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 소리를 했다. 근데 무대 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딱 나갔는데 얼마 소리가 딱 앵기면 몸 아픈 게 없어져.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없는 말은 네. 아니구나. 그래서 할 때는 아픈 줄을 하나도 몰라요. 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이제 아파. 끝나고. 다 끝나고 네. 나니까. 그래서 그 소리의 힘이 그리고 몸이 막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나. 집에 있을 때도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나는데 에이 내가 소리나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소리를 막 1시간 정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아픈 기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직도 열정이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좋은 소리를 저 혼자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한테 올곧은 소리를 가르치고 싶고 그것이 이제 하나 소망이고 네. 정말로 제자가 야 김영자한테 배웠는데 이제 딴 분이 들었을 때 저 김영자 제자인데 김영자보다 더 잘한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소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선생보다 더 잘한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선생으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못다한 취입을 지금 올해 하나 해볼까 그렇게 옛날에 춘향전 뭐 수군가 심청가 이렇게 완판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네.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런 점은 이렇게 좀 고쳐야겠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하면 어렵고 네. 그때는 젊었으니까 막 몸으로만 이기는 소리를 했고 이번에는 잘 갖다 놓을 수 있는 내 나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소리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입이라고 하면 이제 음반을 하나 또 네.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이제 또 거잖아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또 소망도 많으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 저도 올해를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구나라는 어떤 뭐랄까요 도전 의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리에 대한 인생 더욱더 깊게 쌓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